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여러분 슈퍼 패미컴 미니 많이들 사셨습니까? 저는 이베이 셀러한테 조금 웃돈을 주고 사는 바람에 싸게 사진 못했는데 아무튼 저는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근데 왜 여태까지 리뷰를 안 하고 있었냐? 제가 시간도 좀 바빴었던 것도 있지만 조금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냐면 이 슈퍼 패미컴 미니나 이전에 샀던 이제 패미컴 미니 같은 걸 사시는 분들은 이전 오리지널 슈퍼 패미컴, 오리지널 패밀리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너무 저 채널이 아재 방송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일단 오늘은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참고로 저는 레트로 게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에뮬루도 많이 즐겼고요. 근데 아무래도 오리지널 같은 그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패미콤 이 패미콤 혹시 갖고 계셨던 분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었죠.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걸 그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일본 옥션에서 누가 깨끗하게 이 손을 보고 심지어 옛날에 이 패미콤은 뒤에 단자가 AV 단자도 없었어요. RF 단자, 그 옛날에 안테나선 쓰는 그 RF 단자밖에 없었어 가지고 이렇게 저 AV 단자를 달아놓은 이 개조를 한 제품을 일본 옥션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한 5만원 정도? 뭐 이 배송대행 뭐 이런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한 7만원 정도. 그리고 이 슈퍼 패미콤은 요거는 중고장터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그 구닥동이라고 레트로 게임 매니아들 아저씨들 많이 모여있는 그런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고장터에서 샀던 것 같아요. 한 재작년쯤에. 아무리 그 에뮬로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산 패미컴 미니예요.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뜯어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 요거는 좀 기념품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요 패드가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요 패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와, 이거 무슨 저 스위치 옆구리에 달린 그 한 개만한 사이즈. 요거 보이시죠? 거의 한 3-4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성인이 게임 즐기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사실 이게 실사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하고 그냥 귀엽게 그 패미컴 미니어처라고 생각하고 저 그냥 기념품이죠 뭐. 저는 어릴 때 패밀리가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친구 집에서만 실컷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락기를 안 사줘가지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슈퍼 패미컴 미니인데요. 제 박스를 보시면 슈퍼 패미컴이라고 안 써있고 슈퍼 닌텐도라고 써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유럽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미컴은 요 일본판의 디자인이고, 그 현대 컨보이라고 현대에서 잠깐 게임 사업할 때 그 시절에 수입했던 현대 컨보이가 미국판 디자인이에요. 미국판 패밀리의 디자인. 그리고 슈퍼 패미컴은 현대에서 이 디자인을 수입했었어요. 그리고 미국판 디자인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얘는 근데 생긴 게 일본판처럼 생겼죠. 미국판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유럽판은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이 슈퍼 패미컴은 그 당시 현대에서 요 일본 디자인을 수입했었어요. 요게 그래서 슈퍼 컨보이라고 해가지고 수입되기도 했었는데 요 일본판의 디자인이 우리나라 게이머들한테는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는 저 유럽판을 샀냐면 미국판은 아예 디자인이 다르고요. 유럽판은 일본판과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영어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일본어보다는 저도 영어를 보는 게 좀 친숙하니까 그래서 유럽판을 사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웃기는 게요. 얘나 뭐 미국판이나 유럽판이나 모두 알맹이는 다 똑같대요. 패미컴이나 슈퍼 패미컴이나 요 알맹이가 똑같답니다. 어차피 지금 나온 요 복각판들은 이게 옛날 그 기판을 쓰는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에뮬레이터 방식이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게임이 이렇게 막 몇십 가지 들어있는 에뮬레이터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맹이는 똑같은 걸 쓰고 모양만 다르고 넣어놓은 게임이 다릅니다. 요거는 패밀리 게임들이 들어있었고 요거는 이제 슈퍼 패미컴 게임들이 들어있다는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얘는 30개 게임이 들어있었고요. 얘는 지금 21의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개수가 좀 많지는 않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어린 시절 즐겼던 게임도 수두룩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요 에뮬레이터를 해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롬을 막 더 집어넣어가지고 즐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일본판을 사가지고 영문 롬이나 심지어 한글화된 한글롬 넣으면은 나올 텐데 그냥 일본판 살 거 그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다른 것 다 치우고 오늘의 주인공 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슈퍼 NES, SNES라고 부르는 요 유럽판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맨날 방송 찍으려고 먼저 개봉할까 하다가 방송 찍을 때까지 안 열어봐요. 요새 그게 좀 습관이 됐어요. 뭘 사면 요거 방송 찍어야지, 그러니까 아직 열지 말아야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열어봅니다. 자, 설명서 들어있고요. 유럽판답게 유럽 각국 언어로 많이 써있네요. 본체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본체는 역시 예상대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손바닥만 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우와. 요 이젝트 버튼이나 요 팩 구멍은 뭐 작동 안 하지만 요 파워나 리셋 버튼 같은 것도 그렇고 엄청 귀엽게 그리고 되게 리얼하게 복각을 잘 해놨습니다. 나란히 한번 볼까요?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와. HDMI 포트 하나 있고요. 저는 요게 좀 아쉬운데 저는 레트로 게임을 원래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그 4:3 브라운관 모니터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걔네들이 HDMI 입력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입력을 하려면 따로 컨버터를 달아주거나 해야 돼서 그냥 일반 AV 입력도 그 RCA 입력이라고 하죠. 그 RCA 입력도 좀 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체는 그렇고요. 패드를 하나 볼까요? 패드를 보면 제가 이번 슈퍼 패미콘 미니에 진짜 마음에 드는 거가 뭐냐면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패드, 패미콤에 넣어줬던 그 작은 패드를 누가 뭐라고 했나봐요. 패드는 원래 사이즈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쵸. 옛날 손맛을 다시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건데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하면 누가 몇 번 하겠어요? 요 단자는 뭐지? 이렇게 앞을 열었더니 이게 원래 슈퍼 패미콤 조이스틱 단자 줄여놓은 것처럼 생긴 건 뚜껑이었고요.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생긴 단자가 나오네요. 앞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조이패드를 이렇게 꽂아서 쓰는 이런 방식입니다. 앞에 뚜껑을 꼭 이렇게 열게 만들어야 됐을까? 이건 좀 아쉽다. 이건 좀 아쉽습니다. 나머지 내용물은 별거 없습니다. USB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HDMI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패드가 하나 더 들어있고 예전 미국판 NES 미니에는 패드가 기본으로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샀어야 됐어요. 슈퍼 패미콘 미니어처라는 거 말고는 사실은 이거 기계상의 특징이나 이런 건 없고요. 안에 분명히 끽해봐야 라즈베리 파이 수준의 어떤 그런 보드가 들어있겠죠. 에뮬 돌려야 되니까. 해킹은 인터넷에 보니까 추가로 롬 넣는 법 이렇게 나와 있던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 할 거면은 이미 다른 에뮬레이터 잘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건 좀 기념품의 성격이 강하니까요. 나의 추억의 미니어처 같은 그런 느낌의 물건이니까 해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에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혐하는 편입니다. 저는 컴퓨터도 OS서부터 모든 소프트웨어 다 정품만 쓰고요. 게임도 스팀 같은 데서 구매해가지고 게임을 즐기고 있고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클래식 게임기들 그 팩도 다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즐기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좀 예민한 편인데 왜냐하면 저도 음악을 해서 먹고 살고 게임 작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누군가가 제 거를 그렇게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한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뮬 게임은 조금 허용을 해줬으면 하는 면은 있어요.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게임들이 아니고 이미 십수년들 지난 게임들도 많고 하니까 저희가 그 게임, 추억의 그 게임을 다시 즐기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서 즐길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에뮬 게임을 하는 게 현재 회사의 영리 활동에 어떤 그 해를 끼친다면
저도 좀 그 부분은 절대 하지 않겠지만 회사가 그 사이에 없어지기도 했고 아니면 현재 사실 그 게임을 뭐 다시 팔거나 해가지고 어떤 영리 활동을 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오래된 에뮬 게임들은 어느 정도 너그럽게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심각하고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조금 가볍게 넘어가고요. 저작권에도 공정사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클래식 게임들은 공정사용의 범주에 좀 넣어줄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에뮬 게임도 불법이다,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식 라이센스 기기니까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요 게임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들어있는 게임을 좀 살펴볼게요. 총 21개가 들어있는데 보시면 20 플러스 1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플러스 1은 뭐냐면 스타폭스 2인데요. 스타폭스 1은 슈퍼 패미콤 시절에 3D 슈팅 게임으로 나름 히트를 했던 게임이거든요. 지금 다시 보면은 그때 3D 그래픽 되게 보기 힘든데 스타폭스 2는 발매된 적이 없습니다. 요 스타폭스 1 다음에 바로 닌텐도 64로 넘어가면서 스타폭스 64로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폭스 2는 실제로 개발은 했었지만 발매를 안 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다시 발굴을 해내셨는지 요 스타폭스 2가 들어있어서 20개에다가 스타폭스 2 하나를 특별히 더해줬다. 그래서 요 나머지 발매되었던 게임은 총 20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일본판하고 미국 유럽판, 그러니까 영어로 된 버전과 일본어로 된 버전은 게임이 4개가 다릅니다. 4개가 다르고 하나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른 건 5가지죠. 제가 게임을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목록을 적어왔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임은 혼두라스 피리츠 2인용 슈팅 람보 같은 2명 나와가지고 총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는 혼두라스 피리츠, 그리고 슈퍼 동키콩, 슈퍼 패미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동키콩 시리즈 중에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6, 왜 6가 선정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4나 5는 왜 패스했을까요? 아무튼 파이널 판타지 6가 들어있고 F0 레이싱 게임, 그리고 별의 컵이 슈퍼 디럭스, 젤다의 전설 신들의 트라이포스. 이 젤다의 전설 신들의 트라이포스는 나중에 그 DS였나? 3DS였나? 리메이크가 됐죠. 그래서 휴대용 기기로 즐겼습니다. 그리고 롱맨 X, 그리고 성검전설 2, 그리고 스타폭스 2, 초마계촌, 슈퍼 마리오 카트. 슈퍼 패밀콤 시절에 진짜 슈퍼 마리오 카트 빼놓을 수 없죠. 진짜 친구들하고 엄청 했습니다 이거. 그랬고 슈퍼 마리오 RPG, 슈퍼 마리오 월드. 슈퍼 마리오 월드도 제가 슈퍼 패밀콤 게임 중에 아직도 하는 게임이 슈퍼 마리오 월드예요.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슈퍼 메트로이드도 나중에 그 리메이크 많이 됐죠. DS판으로도 많이 나와있고. 그리고 슈퍼 마리오 요시 아일랜드. 여기까지가 1어판, 영어판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임은 뭐가 있냐면 영문판에는요 슈퍼 펀치 아웃, 마더2, 커비 볼, 악마성 드라큘라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고 1어판의 그 자리에는 페널로퐁, 그 파이어 엠블렘 문장의 수수께끼, 슈퍼 포메이션 사커, 힘내라 고에몽, 유키공주 구출 두루마리 이렇게 4작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들어있는 건 뭐냐면 영문판에는요 스트리트 파이터 2가 터보 버전이 들어있고요, 그 1어판에는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차이인데 저는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를 그렇게 막 열심히 즐겼던 사람은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선택이 갈라질 것 같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요 다르게 들어있는 요 4가지 게임도 제가 선택을 하는데 그리 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몇 가지 RPG 게임도 들어있고 뭐 젤다도 들어있고 뭐 이런데 제가 그렇게 일본어가 유창하진 않기 때문에 영문판 보면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한글판이면 더 좋겠죠. 한글판이 뭐 닌텐도가 그렇게 한국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한글판이 나와줄 리는 없지만
그나마 영문판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미국판은 완전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유럽판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페미콤 미니든 요 슈퍼 페미콤 미니든 재밌게 잘 즐기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TV에 요걸 꼽고 즐긴다는 그런 여유가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TV에 꽂아가지고 얼마나 즐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추억의 기념품처럼 사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오픈마켓에서 어떻게 물량을 구해다가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요 페미콤 미니가 조금 더 싸긴 하더라고요. 요게 조금 더 싸고 요건 거의 15만 원에 가깝고 그런 정도로 봤는데, 얘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해킹해가지고 안에다가 롬을 더 넣어서 써야지 하시는 분들은 꼭 두 가지를 다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패밀리 게임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도 슈퍼 패미콤 게임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장만하시면 두루두루 게임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 페미콤 미니는 요 패드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실제 플레이하기엔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추억인데, 사실 저는 슈퍼 패미콤이 나왔을 당시에는 중학생이어가지고요, 요 패미콤 즐기던 그 시절보다는 막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학원도 가야 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즐기진 못했고, 얘는 진짜 동네 친구들하고 엄청나게 즐겼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겁니다. 닌케이드란 무엇이냐. 얘는 뭐냐면, 얘는 조그만 블루투스 기판이에요. 되게 개조하기 쉽게 나온 DIY 키트인데, 요 안에다 얘를 장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오리지널 페미콤에도 돼요, 요거는. 그래서 얘 안에다가 얘를 장착을 해 놓으면 얘가 블루투스 조이패드를 쓸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블루투스 조이패드를 쓸 수 있게 기계를 개조를 한 다음에, 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에이피또라는 회사에서 나온 블루투스 페미콤 조이패드 복각 모델입니다. 저 미친 것 같죠? 저는 한번 뭐를 시작하면요, 너무 깊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요거는 저 실제 원래 페미콤 조이패드랑 느낌도 똑같고요, 사이즈도 똑같고, 이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무선이죠. USB 충전 방식의 무선 블루투스 조이패드인데, 얘를 여기다 쓸 수가 있으니까 완전 편하게 옛날 그 손맛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PC 에뮬레이터나 그런 데서 할 때도 얘로 하면 손맛만큼은 옛날 그 맛 그대로인 거잖아요. 블루투스니까 아무데나 다 연결되고. 그래도 기왕이면 닌텐도 오리지널 기계 개조를 해가지고 원래 손맛까지 무선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요런 패키지, 완벽한 패키지 아닙니까? 요 패키지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무슨 홈쇼핑 패키지 팔러 나온 사람처럼 됐는데, 요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닌텐도의 추억팔이 복각들. 사실 요 다음엔 그러면 닌텐도 64의 복각이 나오나? 아무튼 닌텐도는 요즘 스위치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 촬영을 하고 있는 10월 27일 오늘이 마리오 오디세이 발매일이어서 당분간 조금 동영상이 뜸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튜브에서나마 요 옛날 게임의 추억들 같이 공유하게 돼서 참 좋네요. 여러분의 추억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서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제가 이 말 왜 지겹게 하냐면, 저는 통계를 보잖아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도 켜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테스트 방송할 때 그때 여러분한테 약속드린 게 있는데, 제가 여건이 되는 한 토요일 저녁은 좀 그렇고 좀 늦은 밤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시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토요일 밤에 그 알림을 켜두시면 제가 라이브 시작할 때 알림이 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밤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채팅으로 대화도 좀 나누고, 저랑 같이 좀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물어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슈퍼 패미콤 미니 같이 개봉을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